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9일 화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어제는 뭐 하는 일마다 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 아침에 녹화하다가 업데이트 눌러가지고 뭐 40분 동안 컴퓨터 못 쓰고 저녁에는 영상 올려놨더니 뭐 연령 제한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엔 연령 제한 풀렸어요. 뭐 나중에 확인들 해 보시고요. 하여튼 원래 오늘 아침은 이렇게 뭐 미국장 마감한 거 확인하고 뭐 그러는 건데 보시다시피 미국장 휴장해 가지고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점검할 거 없어요. 뭐 그 증시 이벤트나 좀 살펴보면 목요일 날 뭐 이벤트들이 좀 있긴 해요. 목요일 날에 저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결정되고 또 맨날 하는 거 있죠.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고 요 정도가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맨날 나오는 이벤트니까 뭐 그냥 뭐 그렇구나 인식하시고 이번 주는 아무튼 미국 옵션 만기주죠. 미국 옵션 만기주라는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주 직전에 일단은 이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이 박스권 자리를 일단 아래쪽으로 붕괴를 시킨 게 일단은 미국 시장의 모습이긴 하죠. 예.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놨던 자리를 아래쪽으로 깨놓은 게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드린 영상에서 뭐 주된 내용은 별다른 거 없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417을 붕괴시키긴 했는데 이게 417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 그 정도 아이디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린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매수할 만한 찬스가 올 거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변동성이 아무튼 좀 과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수가 계속 쉼없이 아래쪽으로 왁 계속 막 쉼없이 빠지고 아마 이런 거는 뭐 보시다시피 뭐 이래저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417을 붕괴시킨 첫날이기 때문에 417로 되돌림을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변동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11월 초부터 해서 거의 뭐 2달 가까이 변동성을 너무 많이 줬단 말이죠. 시장 요렇게 그죠? 변동성이 너무 많이 확대됐어요. 이게 모든 시세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동성을 줬다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확대됐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죠. 뭐 이평선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때가 있고 이평선들이 쫙쫙쫙쫙 펴지는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평선들이 펴졌으면 다시 모아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11월부터 해서 지나치게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좀 이평선을 압축하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죠. 어제부터 해서 그래서 아무튼 417은 붕괴시켰지만은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박스권으로 갇힌다. 왜 그럴까요? 옵션이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옵션 매수해서 별 재미를 못 본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수가 뭐 쭉 하락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지수는 뭐 400이 이미 붕괴됐더라도 풋옵션은 안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하는 짓이 참 신기합니다. 지수가 막 빠져도 풋옵션이 안 살아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아무튼 풋옵션 쪽은 아무튼 쉽게 매수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요즘에 옵션이 이래저래 비싸서 매수 포지션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살짝 뭐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움직임을 이거 비싼 옵션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지수가 빠져버리면 이제 풋옵션에 슬슬 또 프리미엄에 붙는 거거든요. 그럼 또다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풋옵션 양쪽 다 비싼데 뭐 지난 이틀 동안 풋옵션 살려줬으면 또 다시 풋옵션 좀 밟아주고 지난 이틀 동안 콜옵션이 좀 밟혔으니까 또 살짝 들어 올려주고 어쨌든 뭐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는 주겠지만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좀 떨어지거나 어쨌든 고점은 계속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콜옵션도 어쨌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프리미엄은 까먹는 거고 지수는 계속 박스권일지 몰라도
지수는 계속 박스권일지 몰라도 그 사이에 콜옵션 죽이고 풋옵션 죽이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11월부터 너무 그 시장이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급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계속 정신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좀 잘 움직이고 있죠. 왜 잘 움직일까요? 셀트리온 때문이겠죠. 네, 셀트리온이 신나게 빠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친구들이 뭐 신나게 빠지고 있으니까 뭐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좀씩 나오고 있네요. 뭐 이런 점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인버스는 뭐 괜찮습니다. 좀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그죠? 네, 잘 가고 있어요. 코스피는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조금 어떤 워낙 변동성도 좋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코스닥 쪽은 뭐 보시다시피 계속 쉬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을 죽이는 측면에 있다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조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요. 이런 점들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85,000원대로 내려왔네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개인들이 매수하는 건 어쩌면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좋은 사이클, 좋은 영향이 계속 있으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수가 빠지면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이런 효과 낼 수 있는데, 이 지수가 이게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틀었는데 이제 개인들이 계속 달라붙어주면 이제 골 때린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지수가 빠지냐? 개인들이 안 붙을 때까지 빠지겠죠. 개인들이 드디어 포기하고 매도할 때까지 주식이 빠진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시작된 게 아닌가 하고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뭐 하여튼 지금 지수고 시장이고 간에 분위기가 지금 전부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지금 뭐 이게 아직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변곡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질러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주식 상승이나 뭐 지금 약간 욕심에 가득 찬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건 100% 이건 상승시 눌림이라고 보고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떨어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야 주식이 원래 들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떨어질 때 계속 개인이 사면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아무튼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이걸 시세의 끝이라고 안 봐요. 다 그냥 조정이고 또 오를 거라고 보지. 당연히 이건 눌림시 매수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다들 전망은 그렇습니다. 다들 뭐 추격 매수에 나섰다. 뭐 다들 뭐 업황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잡을 주식이라면 버티는 게 답이다. 뭐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언제까지 빠진다? 만약 방향이 꺾인 거라면 언제까지 빠진다? 개인들이 매도할 때까지 빠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특별히 뭐 오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하여튼 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